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은데요. 원래는 지금 제가 그 문제 기본서에 대한 활용법, 요것을 제가 지금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조금 이렇게 가벼운 얘기들 몇 가지들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이제 오늘 동영상을 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뭐 제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어떻게 제목을 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왜 지방 학생들은 공부를 못할까? 그럼 공부를 올리는 확실한 방법은 있을까? 성적을 올리는 확실한 방법은 있을까?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아마 지금 뭐 타이틀을 걸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예전과 대비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면은 좀 지방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대학을 잘 못 가고 조금 성적이 좀 계속 좀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얻은 제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냥 우리는 다 사실 뭐 다 호모사피엔스고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뭐 서울에 있는 애들이 뭐 제주도에 있는 애들이 뭐 지방에 있는 애들이 이 뭐 종자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데 왜 서울 애들, 서울 경기권 학생들은 대학을 잘 가고 성적이 높은 반면에 지방 학생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딱 그것은 학습 시간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서울 애들이 학습 시간이 많다? 이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자, 아마 제가 이 타이틀을 걸 때 좀 자극적으로 걸기 위해서 무조건 성적을 올리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달 것 같은데, 그러면 무조건 성적을 올리는 방법은 뭡니까? 네. 그냥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시면 돼요. 그게 가장 핵심이고 그게 끝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어쩌다가 이러한 현실이 발생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 좀 배경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배경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야간 자율학습의 폐지입니다. 아마도 제가 요거 때문에 검색을 해보니까 2006년, 2007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야간 자율학습이 폐지가 됐어요. 예전에는 보통 영교시 해가지고 수업도 아니야.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아침 자율학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자율학습 보통 최소 8시까지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보통 10시, 12시, 뭐 1시까지 한 학교에 저도 1시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이게 지금 같은 뭐 보충 수업 방과 후 요거랑은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그게 서울 학생들, 경기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그럼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평준화되어 있었다라고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애들이나 서울에 진짜 명문고등학교를 다니는 애들이나 지방에 정말 이름 없는 시골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기본적으로 학습량 자체가 비슷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거의 다 열심히 같이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도 서울대학교 많이 보낼 수 있었던 거죠. 지금은 지방고등학교에서 사실 지방인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한 명 못 보내는 학교가 거의 더 대부분이죠.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제가 요 일화를 제가 설명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2004, 5년도쯤에 이제 군복무를 하고 있을 시기에 이제 제가 퇴근을 좀 늦게 한 날이 있어요. 한 10시 넘어가지고 퇴근을 하면서 오늘 야근하면서 너무 힘들었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제가 퇴근하는 그 길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고등학생들이 무르르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자율학습을 끝마치고 이렇게 나오던 거였어요. 제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10시까지 했다고 지금 힘들어가지고 그냥 오늘 진짜 일 많이 했다 막 이러고 나왔는데, 얘네들은 그 시간이 그냥 당연히 끝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 그러니까 그때 딱 들었던 말이 생각이 그거였어요. 내가 지금 고등학교 때보다도 노력을 많이 안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진짜 좀 제 머릿속을 좀 때리는 생각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해가지고는 뭐 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이렇게 계속 일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랬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다 그렇게 10시까지 자율학습을 전부 다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성적이 좋을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제주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주도 출신이에요. 제주도의 대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1년 선배님 그리고 저희 기수까지 해가지고 수능 전국 수석이 다 저희 학교에서 나왔어요. KBS 1호 스페셜에도 저희 학교가 나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정도로 저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학교고 서울대 수석 합격하고 수능도 전국 수석하고 이런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공부를 다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이게 야간 자율학습이 폐지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서울 경기권 학생들은 그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다 학원이 흡수를 했어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방 학생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놀자가 됐죠. 그러면서 벌어진 격차가 지금 15년이 됐어요. 이게 좁힐 수 없는 격차가 돼버린 거죠. 왜 지금 좁힐 수 없느냐? 좁힐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도 강의를 하고 지방에서도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딱 그런 점이에요. 서울 애들은 그냥 당연히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학원에 가고 그냥 공부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방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 정도까지의 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학생들만 하는데 야, 난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해요. 그런 차이가 계속 갭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게 자율학습의 폐지. 야간 자율학습이 폐지되면서 첫 번째로 학습 시간에 차이가 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간 자율학습을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게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방 학생들의 학습 시간이 줄어들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뭘까? 저는 그것을 수시라는 제도에서 찾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정시제도나 수시제도에 대한 어떤 좋은 점,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함은 아니에요. 그냥 그저 수시라는 제도가 확대되면서 지방의 학생들의 학습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는 거예요. 자, 정시라는 건 그렇습니다. 예전 수능 같은 경우에는 1등부터 꼴등까지가 쭉 정해져서 줄 세우기가 되는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도 되게 학생을 뽑기가 편한 제도긴 하죠. 그냥 여기서 성적 좋은 친구들 뽑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쭉 지원을 했을 때. 근데 이 수시가 되면서 조금 이 일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사실은 2000년대에 2010년도까지 계속 바뀌었어요. 이게 처음에 정시랑 수시가 이렇게 났다가 점점 비슷해지다가 이게 딱 역전이 되기 시작한 게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인 걸로 알고 있죠. 한 1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요 10년 기간 동안에 이제 지방 학생들이 점점 더 공부를 안 해도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자, 여기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 전국에 1등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전국 꼴등 학생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요 안에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학교는 서울에 굉장히 유명하고 뭐 영재고 이런 과학고나 이런 학교 애들은 성적이 1등부터 뭐 요 정도의 포함 분포가 1등부터 꼴등까지가 요 정도의 분포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떤 지방의 시골에 정말 잘 모르는 정말 시골 고등학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적이 좀 낮아가지고 요 정도에 포진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가 시골 학교의 1등이고 여기가 그 명문고등학교 1등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명문고등학교에 꼴찌를 하는 애보다 시골 학교에서 1등을 하는 애가 공부를 더 못하고 있죠. 자, 이건 극단적인 경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수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 애들하고 얘하고 비슷한 학교를 가요. 실제로 공부는 얘가 더 잘해요. 그런데 여기 1등 한다고 하는 그 등급 때문에 얘랑 얘가 비슷한 학교를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서울대학교에서 왜 교과로 안 뽑고 다 학종으로 뽑는지가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보다는 얘를 뽑겠다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얘를 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에서는 학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 여기 애들은 여전히 공부 열심히 하겠죠. 근데 요 학생들은 예전 같으면은 내가 얘 꼴등보다도 대학을 못 가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고민이 생기는데 이제는 전국 단위 경쟁이 아니라
학교 단위 경쟁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학교 단위가 경쟁이 끝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만 1등 하면 되는데 뭐 굳이 뭐 여기처럼 전국에 수석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수시 제도가 확충되면서 얘네들만 그냥 그럼 난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한데, 우리 학교에서 이 정도만 되면 내가 1등급 찍을 수 있는데, 이런 걸로 성적이 잘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아주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수학 모의고사를 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제 제가 비교한 실제 표까지도 있는데,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 서울 강남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는 수능 모의고사 1등급이요. 3학년 전체의 50%가 넘어요. 1등급이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1등급이 안 나와요, 수능에서는. 그러면은 학교 입장에서는 뭐 그래, 얘 1등급 안 나왔어도 얘는 1등이니까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학생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공부하는 양 자체가 이 위에 있는 상위 클래스에 있는 학교하고는 차이가 점점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방에서, 나 이제 요즘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다. 서울 애들은 정시로 간다, 지방 애들은 수시로 간다. 이게 그냥 무슨 공식처럼 고착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자, 이게 결국에는 이런 수시 제도의 확대가 결국에는 전국 단위 서열이 아니라 학교 단위 서열로 바뀌면서 내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정도만 공부를 하고 말아버리는 이런 학습 시간의 저하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자율학습의 폐지, 그리고 수시 제도의 확대라는 것 자체가 지방 학생들의 어떤 학습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부하는 뭐 의지, 이런 것들이 많이 꺾여지게 된 계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자, 방금 말씀드린 이런 두 가지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습 시간이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결론도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가 성적을 올리고 좋은 대학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그냥 학습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미친 듯이 늘려야 돼요. 옛날에 3당 4락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실제로 다들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부모님 세대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적을 올릴 수 있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서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미친 듯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경쟁이 되는 거예요. 자, 학원 가서 멍 때리고 선생님들 얘기하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거, 그거 공부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실제로 앉아가지고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 풀어보고 먼저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 시간이 학습 시간입니다. 그게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무조건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간을 늘려보세요. 시간을 지금보다 2배를 늘려보세요. 어떻게 늘립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잠을 줄이든가 아니면 식사 시간을 줄이든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잠을 못 자면 안 됩니다. 뭐 친구들하고 얘기는 해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공부 못 하는 거예요. 그게 핑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시간을 늘리세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은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시대가 지금 정시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지금 학생부 교과에서도 전체 다 지금 수능 최저를 깔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수능 봐야 된다고요. 수능을 봐야 되고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지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고, 수능 내가 못 봤잖아요. 그러면 최저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냥 대학 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상대적인 공부하지 마시고 절대적인 공부를 하세요. 절대적인 공부. 절대 시간을 늘리고 절대 공부량을 늘리세요.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굳이 내가 상대적으로 하고 싶다, 그럼 자사고 특목고라든가 서울에 있는 정말 명문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상대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아픈 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야, 그래도 지금 뭐 취업이 되네 안 되네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진짜 좀 그렇지만 좀 지방에 잘 이름 없는 대학에 나오게 되면은 그럼 취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좀 손해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취업만으로도 끝나면은 다행이에요. 나중에 뭐 결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걸리게 되더라고요. 자, 서울대 나왔는데도 무슨 뭐 취업 안 되고 이런 사람 있다고들 누가 저한테 이제 상담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사람 딱 한 명만 알려주세요.
예, 누군지 좀 알고 싶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취업도 잘 되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울대 간판 달고 과외만 해도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돈 많이 벌어요. 다 진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절대로 뭐 그런 사람 있으니까 뭐 내가 나는 뭐 서울대 굳이 안 가겠다. 아니 못 갈 거면서 무슨 뭐 안 가겠다는 소리를 왜 해.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고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 네. 야,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소리 듣는 거 쉽지 않고 힘들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고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든 시기를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